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의 경우 6년 동안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다시 수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곧바로 제 환자라는 분들의 주치의 입장에서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첫 경험의 떨림은 기억이 됩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이 쌓인 지금은 편안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은 결이 다른 불편감이 있죠. 내가 환자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 말을 책임질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대상이 생명과 직결된 암과 같은 질환이라면 더욱더 말이죠. 자, 오늘은 그 최선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아니라 이분이요. 안녕하세요. CS한마병원 정연준입니다. 저는 2차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보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최선과 환자분들이 이미 믿고 오는 최선이 조금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자 입장에서 표준치료만큼이나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면역치료나 수술회복치료 중요성을 정작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거나 그런 치료 존재 자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방병원을 선택해서 그 최선의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3년 10월경에 첫 내원한 6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고요. 22년 4월경에 췌장암 최초 진단을 받았는데 부인은 췌장암 몸통 쪽이었고 2.5cm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주의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고 선행항암 치료 후 22년 10월에 췌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뒤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전신 상태가 저하되어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엎침대 덮긴격으로 복부 CT 결과 간전이가 진단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에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로 부득이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저희 병원에 내원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도 비기능이 약해 식사량이 적은 체질이셨는데 오랜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와 급격한 기력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췌장암 특성과 항암 부작용에서 오는 최악의 식이 저하로 의료인이 아닌 누구나 외형만 보더라도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최악의 컨디션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번 시 실시하는 검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면역 혈액 검사, BWA 검사, 옴니핏, 동적 체평형 검사, 페인 비전 등의 암 기본 검사를 시행해 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전반적인 혈구 상태의 저하와 단백질, 알부민, 절해질 등 영양 상태 불량, 간 전이와 독성이 강한 항암 화학제제 장기 투여로 인한 간 수치 상승, 면역 기능 평가의 척도가 되는 림프구 아연 검사도 몇몇 CD 마커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등 면역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도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검사 수치는 60대로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내원 시 36.3kg으로 정상 체중 후 10kg 이상 저하를 보였고 근육량 특히 하체 근육량 소실이 심각하였으며 림프순환 저하로 인해 하체의 세포의 수, 즉 부종이 다수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세포 건강도를 나타내는 이상학 수치는 3.8로 80대 나이의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암 말기, 악액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생체 지표가 확인된 것입니다. 간혹 이 단계에서 미리 절망하시고 적극적인 면역치료와 증상 회복을 위한 대증치료, 통증 및 부종 관리와 같은 식반 치료에 대해 힘들게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행히 이분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적극적인 치료에 동의하셔서 이번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자의 가장 급한 문제는 영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구역, 구토, 냄새에 민감해져서 생긴 심각한 식욕저하를 해결하고자 암 환자의 위기 상역증을 치료하는 대표 처방인 육군적당과 급격한 기력저하로 인한 비기혈증을 다스리기 위해 보충이탕을 하루에 3번 복용하게 하였고 잔절암 치료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항암남고도 같이 투여했습니다. 약침은 항암작용과 조직재생 효과가 있는 소련의 약침으로 시술하였고 복부의 왕뜬요법과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침치료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또 하나 암 환자분들의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신체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암과 투쟁 중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 역시 입원 당시 검사한 스트레스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 반응과 뇌 과부 상태, 자율신경계 실조 상태가 진단되었고, 이로 인한 불면증과 불안, 초조, 우울 증상이 심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태는 곧바로 식욕불임과 불면으로 이어지고 급격한 체력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심화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청심구와 보시몸으로 증상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치료 장점을 살려 고용량 비타민C, 마이스 칵테일, 콤비, 닥타라민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암치료 영양소를 처방하였고, 본격적으로 면역세포를 항진시키기 위해 암 환자가 필수 면역주사인 사이머신 알파1과 미스터 주사를 주 2, 3회 시술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해 강한 신부열 발생으로 암세포 치료에 적용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를 주 3회 실시하였고요. 또한 이 환자는 손발저림이 심해 많이 고통스러워했는데요. 그래서 옥살리프라틴의 세포독성 부작용이 말초신경병증 치료를 위해 글루타치온과 사동니아핀도 같이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 림프 부종 관리를 위해 림프도수 치료를 주 2, 3회 시행했는데 부종 치료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시술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들이 이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원하여 수술한 본병원의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올해 초까지 6개월 동안의 입원과 외래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가족들과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닐 정도로 신체 상태는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식사량이 많이 늘어 36.3kg이었던 몸무게가 45kg으로 넘었다고 자랑하며 환하게 웃던 표정이 지금도 환합니다. 128까지 올랐던 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혈구 상태와 영양 상태,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도 처음에 비해 정상으로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 또한 정상 수치인 1000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는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는 분명 암 환자들에게 필수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준 치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면역치료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이 아쉬울 뿐인데요. 그래서 2차 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각각의 포지션에서 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만, 표준 치료 남아있을 전두암 치료를 위해서라도 표준 치료 발생하는 무선 부작용으로 생긴 신체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면역 치료를 통해 암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2차, 3차 병원과는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데가 많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최선이 필요한 수많은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